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이 들면 병원이 집이야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편견을 깨뜨리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평균 의료비가 연간 300만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병원에 거의 가지 않고 어떤 분은 매주 병원을 다니시죠.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매일의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습관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병원비를 절반 이상 줄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첫 번째 습관, 아침 10분 스트레칭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어떤가요? 목이 뻣뻣하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리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굳은 몸을 그대로 둘 것이냐, 풀어줄 것이냐 하는 겁니다. 관절염 환자의 80%가 아침에 관절이 굳는 증상을 경험한다고 해요. 하지만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이 증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아침 스트레칭은 이렇습니다. 먼저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누운 채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한쪽씩 10초, 양쪽 함께 10초. 이것만으로도 허리 근육이 풀립니다. 일어나서는 목을 천천히 좌우로, 앞뒤로 돌려주세요. 목 디스크 예방에 아주 좋아요. 어깨는 크게 원을 그리며 앞으로 5번, 뒤로 5번 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허리 돌리기.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허리를 천천히 좌우로 돌려주세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하는 70대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관절염으로 병원에 가는 횟수가 40% 적었다고 합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손발이 덜 저리고 면역력도 올라가요. 감기도 덜 걸리시게 될 거예요. 하루에 단 10분입니다. 이 10분이 연간 수십만 원의 병원비를 절약해 줄 수 있어요. 두 번째 습관, 식습관 개선입니다. 특히 나트륨은 줄이고 단백질은 늘려야 해요. 우리나라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얼마나 될까요? WHO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하루에 소금을 거의 10g씩 드시고 계세요. 왜 이렇게 짜게 드실까요? 나이가 들면서 미각이 둔해져서 짠맛을 덜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짜게 드시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짠 음식이 혈압을 올린다는 겁니다. 고혈압은 뇌졸중, 심장병, 신장병의 주범이에요. 70세 이후 병원비의 절반 정도가 이런 혈관 질환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국물을 줄이세요. 국, 찌개, 라면, 국물에 나트륨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국물은 한두 숟가락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둘째, 소금 대신 다른 양념을 사용하세요. 마늘, 생강, 후추, 허브 등은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아요. 셋째, 가공식품을 피하세요. 햄, 소세지, 젓갈류에는 나트륨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이제 단백질 얘기를 해볼게요. 70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이 1에서 2%씩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넘어지기 쉬워져요. 다리 힘이 없으니까 균형을 잡기 어렵죠. 둘째, 면역력이 떨어져요. 근육이 면역세포를 만드는 공장 역할을 하거든요. 셋째,
당뇨병 위험이 높아져요. 근육이 포도당을 소비하는 주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해요. 하루에 체중 1kg당 1.2g 정도. 60kg이시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연어, 고등어, 삼치는 오메가3가 풍부하고 달걀은 완전 단백질이면서 소화 잘 돼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 높고 우유는 칼슘도 함께 섭취 가능하죠.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습관, 균형 감각 기르기입니다. 하루만보 걷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걷기 운동도 좋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많이 걷기보다 안전하게 걷기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낙상 사고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응급실 방문 원인 1위가 바로 낙상이에요. 그리고 낙상으로 인한 골절, 특히 고관절 골절은 정말 심각합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비만 수백만 원, 입원 기간은 최소 2주에서 1개월. 재활 치료까지 하면 1년 넘게 고생하실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고관절 골절 환자의 20%가 1년 내에 사망한다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보다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이 더 중요해요. 균형 감각을 기르는 간단한 운동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한 발로 서기. 의자나 벽을 짚고 한 발로 10초간 서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목표는 양발 모두 30초씩 서는 거예요. 둘째, 일직선 걷기. 바닥에 테이프를 붙이고 그 선을 따라 발 뒤꿈치를 앞발가락에 붙이며 걸어보세요. 마치 줄타기 하듯이요. 셋째, 의자 스쿼트.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세요. 팔에 힘을 쓰지 말고 다리 힘만으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하루 10회씩 3세트. 넷째, 발끝 발뒤꿈치 걷기. 앞으로 걸을 때는 발끝으로, 뒤로 걸을 때는 발뒤꿈치로 걸어보세요. 이런 운동들을 하루에 10분씩만 해도 균형 감각이 크게 향상됩니다. 실제로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하는 어르신들의 낙상 위험도는 30% 이상 줄어든다고 해요. 거실에서, 안방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운동들이에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날씨도 상관없어요. 균형 감각은 하루아침에 늘지 않습니다. 꾸준히 매일 조금씩 해야 해요. 하지만 이 작은 노력이 큰 사고를 막아주고 엄청난 병원비를 절약해 줄 거예요. 네 번째 습관, 약 대신 차 마시기입니다. 여러분, 몸이 조금 불편하면 어떻게 하세요? 두통이 있으면 두통약,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잠이 안 오면 수면제. 이렇게 약부터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약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불편함을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첫째, 약물 부작용이 늘어납니다. 나이가 들면 간과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약물 대사가 느려져요. 그래서 부작용이 더 쉽게 생기죠. 둘째, 약물 의존성이 생깁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약부터 찾게 되면 몸의 자연 치유력이 떨어져요. 셋째, 약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드시는 약값만 해도 몇십만 원씩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약 대신 차를 권해드려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써온 지혜예요. 도라지차부터 말씀드릴게요. 도라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기관지에 아주 좋아요. 기침이 나거나 가래가 많을 때, 목이 칼칼할 때 도라지차 한 잔이면 충분해요. 시중에서 파는 기침약보다 효과가 좋을 때가 많아요. 생강차는 어떨까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소화도 잘 되게 하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도 좋아요. 특히 겨울철에는 생강차 한 잔이 감기약 한 알보다 나을 수 있어요. 결명자차는 눈과 간에 좋습니다. 눈이 피로하고 건조할 때, 변비가 있을 때 마시면 도움이 돼요.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서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녹차는 어떨까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줘요. 하지만 카페인이 있으니까 오후 늦게는 드시지 마세요. 국화차는 열을 내려주고 눈을 맑게 해줘요. 스트레스가 많을 때, 머리가 무거울 때 마시면 좋아요. 오미자차는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예요. 간 기능을 도와주고 기침에도 좋아요. 이런 차들을 마실 때 중요한 것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급하게 들이켜지 말고 따뜻한 찻잔을 들고 앉아서 여유롭게 마시세요. 이 여유로움 자체가 치유예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안정되고 몸도 편안해집니다. 하루에 한두 잔 이런 차를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약값도 줄이고 부작용도 피하고 마음의 평안까지 얻을 수 있어요. 5번째이자 마지막 습관, 햇빛과 친해지기입니다. 햇빛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의사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햇빛을 피하시죠. 피부에 안 좋다, 자외선이 해롭다 이런 이유로요. 물론 과도한 자외선은 해롭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햇빛은 약보다 좋은 치료제예요. 우리나라 70세 이상 어르신의 9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라고 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뼈가 약해집니다. 골다공증, 골절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비타민 D 부족까지 겹치면 정말 위험해요. 둘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비타민 D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도와주거든요. 부족하면 감염병에 잘 걸리고 회복도 느려져요. 셋째, 우울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비타민 D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줘요. 부족하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의욕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햇빛을 쬐어야 할까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가 좋아요. 이때 자외선비가 가장 많이 나와서 비타민 D 합성이 잘 돼요. 시간은 하루 20에서 30분이면 충분해요. 팔과 다리 정도만 노출하시면 돼요. 얼굴에 선크림을 발라도 괜찮아요. 장소는 어디든 좋아요. 마당에서, 베란다에서, 공원에서, 심지어 창가에서도 괜찮아요. 다만 유리창을 통한 햇빛은 효과가 떨어져요. 햇빛을 쬐면 비타민 D뿐만 아니라 세로토닌도 분비돼요.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실제로 햇빛을 많이 쬐는 지역의 사람들이 우울증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겨울철 우울증에는 햇빛만한 치료제가 없어요. 매일 햇빛을 쬐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산책을 하면서 쬐어도 좋고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보면서 쬐어도 좋아요. 햇빛을 받으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좋겠네요. 이 작은 습관이 골다공증 예방, 면역력 증진, 우울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비타민 D 주사 맞으러 병원 갈 일도 줄어들고요. 지금까지 70세 이후 병원비를 줄이는 5가지 생활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아침 10분 스트레칭으로 관절 건강을 지키세요. 둘째, 나트륨은 줄이고 단백질은 늘려서 혈관과 근육을 튼튼히 하세요. 셋째,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으로 낙상을 예방하세요. 넷째, 약 대신 차를 마시며 자연 치유력을 활용하세요. 다섯째, 햇빛과 친해져서
비타민 D와 행복감을 얻으세요. 이 5가지 습관, 특별한 게 하나도 없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 평범한 습관들이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병원은 아프고 나서 가는 곳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곳이어야 해요. 하지만 진짜 예방은 병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몸을 깨우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균형 감각을 기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햇빛과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건강보험이에요. 나이 든다는 것은 병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늘어나는 것이에요. 몸은 조금씩 변해갈 수 있지만 건강한 습관으로 그 변화를 느리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부터 이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첫 주에는 아침 스트레칭부터, 둘째 주에는 식습관 개선을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시면 가족들도 행복해져요. 병원비도 줄어들고 자녀들 걱정도 덜어드릴 수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최고의 처방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병원 대신 삶을 처방하세요. 당신의 매일이 건강과 평온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